자, 오늘은 어제 이제 뒤쪽으로 해서 약 3시간 동안 진도를 다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 시간에 우리가 그렇죠. 248페이지 8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랍니까? 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분할하고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할이겠지, 그치? 나누다, 분할. 분할은 말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뭐 하는 거예요? 명칭을 부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자가 몇 명이에요? 5명. 1호에는 몇 사람이 들어가야 돼? 3명. 그러니까 뭐가 돼? 5 컨비네이션 3. 그러니까 요 3명 뽑으면 너희들은 다 1호에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2 컨비네이션. 이 사람은 다 2호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란 말은 무슨 말이지? 고배 법칙 이런 소리지. 계속해서 해야지만이, 쭉 해야지만이 하나의 사건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3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3호, 그 중에 한 사람은 4호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3명 뽑은 다음에 너가 3호로 갈래? 너가 4호로 갈래? 아니야, 너가 4호로 갈래? 너가 3호로 갈래? 뭐 했다는 소리야? 분배를 했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6 컨비네이션 3 컨비네이션 3, 원래는 2 팩토리얼분의 1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뭐 했다는 소리니? 너가 3호니 너가 4호니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역시 2 팩토리얼 또 곱하기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6, 5, 4, 3팩 이렇게 되니까 5, 4, 20. 답은 뭐 200 이렇게 되겠죠.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분배를 할 때는 그거 바뀌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순열과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열은 뭐예요? 뽑아서. 그렇지. 뽑아서 그 놈들한테 명칭을 부여하는 거지. 너가 반장, 너가 부반장. 그게 이제 순열이고. 그냥 선택함해서 너희들이 청소당번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뭐야? 분할이에요. 분할. 그냥 나누기만 했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나누어서 이제 뭐 했다고? 너는
3호. 너가 4호. 아니야, 너가 3호, 너가 4호.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분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84번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학교 시험에는 뭘로 자주 나오냐 하면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직각, 둔각,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소리예요. 지금 다 해서 몇 개가 있는 거죠? 1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어쩌든 간에 이게 0이면 뭐 여기서부터 땡땡땡 여기는 6 여기는 뭐 12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1, 2 여기는 뭐 번호번자 3, 4, 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여기는 7, 8 여기는 9, 10, 11 이렇게 되겠죠. 10, 11 이렇게 돼요. 이렇게 12개의 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12 컴비네이션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12, 11, 10 뭐가 돼? 3, 2, 1 이렇게 돼요. 6이니까 여기 2가 돼서 총 220개의 뭘 만들 수 있다?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220개의 삼각형에서 우리가 직각이다라고 하는 건 먼저 이렇게 정반대로 이런 뭐한다? 대칭적으로 우리가 놓여 있는 두 개의 점을 쭉 연결하면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 5개가 몇 개의 우리가 만나 대칭 이런 선분을 그을 수 있냐 이 말이야. 6개를 그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는 몇 개가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30개를 그을 수도 있다. 5, 6, 30. 30개를 그을 수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내용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둔각삼각형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둔각삼각형은 어쩌든 간에 이거보다 이 점이 됐든 이 점이 됐든 하나는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뭐가 돼? 하나, 둘, 셋, 4개.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4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졌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또 뭘 그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수 있지. 이해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또 여기에 하나, 둘 이렇게 할 수 있지. 또 우리가 선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이렇게 하나를 또 그을 수 있지. 이해돼? 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얼마나 되니? 다 더하면 10인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20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20인데 그런 게 몇 개가 있다고? 6개의 대각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대각 기준점을 나는 이렇게 잡았는데 또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서 뭐 거기에 이제 다른 뭔가를 하면 되죠. 그래서 뭐가 되냐? 여기는 12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삼각형의 개수가 220개고 직각은 뭐가 돼? 30개, 둔각은 120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각 삼각형은 여기서 150을 빼주면 되죠. 150. 그럼 70개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각 삼각형의 개수는 70개가 됩니다. 이거 답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혹시 뭐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40개요? 네, 40. 이거 더하기로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7, 10 맞죠? 네. 그러니까 이쪽까지 합하면은 이게 20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20개가 있는 거 맞아요. 이쪽은 1에도 선을 그리시죠. 아니, 저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일에 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때는 뭐 이렇게 그어서 우리가 일에 그어준 걸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잠시만 여기에 4, 3, 2, 1 1이 되고 이것이 지금 10이라고 그러면 양쪽에 있으니까 20 이것을 6개를 하니까 뭐가 돼? 6, 20, 120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너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뭐 긋고 이렇게 한다면 40이 되고 4, 6, 24, 240개가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이거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하나를 2를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 10이구나. 자고 10이구나. 오른쪽이 5개라고요. 이게 틀렸구나. 여기가 10이구나. 그래서 얘가 60이구나. 아이고, 여기는 좌우를 했는데 왜 이걸 좌우로 안 했을까? 당연히 오른쪽이 5개니까 왼쪽도 5개가 나오니까 10개가 돼서 60개가 되고, 계산해 좀 뭐가 돼? 180개가 되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확인하길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 바로 얘가 삼각형은 바로 40개가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좌우 대칭이 큰일 날 뻔했네. 했으면 89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뭐 하라고 하면 돼? 무조건 한 칸이 1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가로의 방향은 얼마만큼 가고 4만큼 가고 전체 이동 거리가 얼마? 12가 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5개의 줄 중에 4개로 선택을 해봐봐. 그러니까 5 커뮤니케이션 4를 선택을 합니다. 이건 뭐 이제 뭐 그냥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택이 된 게 2줄, 2줄이었다고 생각할까?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는 줄 알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야. 항상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뭐 4칸을 갔는데 이 4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면 돼요. 네 줄이. 4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치? 5개 중에 4줄을 선택해서 선택되면 그 줄끼리 이렇게 가라. 이런 말이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놈들도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네. 이것을 그러니까 이 새끼를 이렇게 오는 것도 되고 이렇게 오는 것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돼 있는 이놈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돼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나, 여기에서 이렇게 되나, 똑같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하라고 좀 돼 있지? 전체 이동한 길이가 얼마가 되라고? 12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경우가 되고 여기에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여기서 플러스 1이 이제 또 됐겠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될 수 있겠어. 그런 경우 말고 이 새끼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새끼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말고 될 수 있는 경우가 없나요?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이게 그러긴 하네요. 2줄 어린 거 같긴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거 뭐, 왜냐면 경우수가 워낙에 좀 많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자, 92번. 오늘 마지막, 자, 한번 문제를 해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 생각하는 게 뭔가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구나. 자, 해드릴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다 상위 문제잖아요, 상위 문제. 이거 보면 알겠지만, 다 고3 상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잠깐만. 자, 이거 한번 해줄게요. 이거 왜,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4개를 골라줘. 4개를 골라서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된다니까. 무조건 4개가 골라지면 올라갔다 이렇게 가면 돼요.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5 컨비네이션 4. 그럼 이거에 비해서 새로 생겨나는 게 몇 개가 되는가를 우리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하고 또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거 말고 여기에서 몇 개가 새로 생겨나는가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대신에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이렇게 가는 거 대신에 이렇게 가는 거 2개. 이해돼? 그 다음에 3개, 4개. 이게 새로 생기는 거야. 이게 4개가 새로 생겨요. 자, 너가 다시 한번 이 4개를 마음대로 우리가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볼까? 자, 나는 이렇게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어서. 당연히 이렇게 갔다. 뭐예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빨간 놈이 바로 12, 이게 이제 12가 되는가를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근데 12가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뭐 2, 4, 6, 8, 그렇지? 9, 10, 11, 12,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가로는 무조건 4가 되고 이 세로만 8만 되면 되는 거니까. 왜 4개를 선택했는지 알겠어? 8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니까. 가로는 무조건 4가 된단 말이야.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 오니까 1, 2, 3, 4 이렇게 무조건 가로는 4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로에서 뭐만 만들어주면 돼? 8만 만들어주면 돼. 그 8을 만들어라라는 말 자체가 뭐냐? 4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1 내려갔다가 2개, 3개, 4개 이렇게 무조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1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5 컨비네이션 4를 하는 거라고. 무조건 가로는 뭐고? 4고. 아니 위에 뭐 2개도 뭐 밑에 2개도 뭐 어떻게 됐든 뭐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4가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돼? 무조건 이 가로는 4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는 세로가 8이 나와야 되는데 이 8은 당연히 뭐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만 해주면 8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럼 이제 이거에 비해서 새로 생기는 것이 몇 개가 더 나올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비해서 새로 생기는 것이. 봐봐, 어떻게 하면 새로 생겨? 이렇게 가는 거 대신에 어떻게 가도 돼?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이해돼요? 네.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대신에 이렇게 가도 돼요.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3개.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 네. 이렇게 4개. 항상 4개가 더 생겨야 돼 있어.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바로 9가 될 거야. 답 한번 확인하면 어떠세요? 그거에 비해서 무조건 4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3 옛날에 모의고사님 어디 나와서 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순혈조합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면체 모양의 투명한 유리상자 12개로 뭐한다? 직육면체를 만들었다. 이 중에서 4개의 유리상자를 같은 크기의 검은색 유리상자로 바꾸어 넣는 직육면체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가가 되고, 옆에서 여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오른쪽에서 이제 쫙 이렇게 봤을 때 모양이 나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나 지금 몇 개를 넣는다고? 4개. 4개를 넣는다. 그러면 옆면에서 봤을 때 이게 다 이렇게 까만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옆에서 봤을 때 까만색이 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나 4개를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셋 중에 한 칸은 2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3 컨비네이션 1이 되겠지. 이해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 세 칸 중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들어가든, 뭐 이렇게 들어가든, 셋 중에 하나는 두 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어? 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가 좀 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칸이 두 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칸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해야 된다고? 4, 컨비네이션 2를 해야 된다. 이해됐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칸을, 이거 칸을 선택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고?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러니까 뭐 돼? 곱하기 또 2를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3, 2, 6. 여기도 3, 2, 6. 6, 6에 36. 이게 바로 답이에요. 생각을 해낼 수 있겠어요?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다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 옛날에 문제가 나와서 제가 여러 번 풀어본 문제라서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컨비네이션 여기 세 개가 들어가고 그 하나가 한 칸에 두 개 들어가는 거가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 칸 중에 한 칸은 무조건 하나가 더 들어가고. 두 개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셋 중에 한 칸을 아무데나 뭐 해보라는 소리니? 세 칸 중에 한 칸은 무조건 너가 선택을 해보라는 소리. 어디로 선택하고 싶냐 이런 소리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를 제일 위에 면을 내가 선택을 했다고 친다면, 네.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중에서 어떤 걸 택할래 말이야. 어디를 두 개를 택할래 이런 소리야. 내가 예를 들어 이거 두 개를 택했으면 여기가 두 개가 들어갔겠지. 이해돼?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하고 여기 들어가냐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 네.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보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채워주는 여기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서. 그렇지.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그렇지. 자, 이제 어디로 가보냐고요? 바로 행렬로 가봅니다. 행렬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매트릭스. 아무튼 우리 매트릭스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행렬이라는 어떤 개념인데요. 이 행렬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3x 빼기 뭐가 돼? 5y는 1. 뭐가 돼? 4x 플러스 y는 4.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뭐 한다고? 2와 1차 연립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3-5, 4, 1 뭐였다는 소리니? 개수만을 써라. 그리고 여기에 x, y는 바로 1, 4가 된다. 그래서 이 놈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3x 빼기 5y는 1, 4x 빼기 4x 더하기 y는 4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행렬을 언제 배운 바가 있어? 아니면 처음이야? 한번 했어. 한 번 했어? 대충. 언제? 예전에. 예전에 뭐 선행학습할 때 좀 한 모양이지? 다행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렬이다. 그래서 행렬이 이렇게 이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태어나게 돼요,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이 행렬이다라는 말은 행과 열의 어떤 성분을
이런 거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먼트, 성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분. 그래서 이렇게 생긴 행렬은 우리가 표현할 때 2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생긴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렬의 모양새가 2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 2는 뭐가 돼? 행을 말하고 뒤에 것은 뭘 말하냐면 열을 말한다 이런 소리야. 컬럼이 원래 기둥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열이 되겠지. 이게 로우가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런 어떤 것이 되는데 어쩌다 이것을 우리가 행렬을 하고 그래서 행렬은 성분을 말한다. 직사각형 모양의 가로 세로에 우리가 성분들을 표현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해볼까? 행렬의 덧셈 뺄셈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행렬을 더하기 빼기를 한다라는 개념은 꼴이 같지 않으면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꼴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것도 꼴이 같아야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돼 있고 A, B, C, D 여기는 뭐가 돼 1, 2, 3, 4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 꼴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꼴이 똑같으면 뭐끼리? 성분끼리 똑같은 것을 행렬에 서로 뭐한다? 같다.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것은 뭐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니? 이거 빼기 이것은 0이다. 그래서 뭐가 된다? 이 0, 이건 0 행렬을 말해요. 그래서 0, 0, 0, 0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 A 빼기 1은 0. 그래서 A는 1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도 뭐끼리 꼴이 서로 같아야 되고 같은 성분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돼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수에다 뭘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가? 이건 0이 돼요. 이 0을 덧셈에 대한 뭐한다? 항등원이라고 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0 행렬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덧셈에 대한 항등 행렬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0 행렬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덧셈에 대한 뭐라고? 항등 행렬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등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항등 행렬. 자기 자신이 나온다. A가 어떤 계산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 상대가 뭔가 이게 뭐라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다. 물론 이건 당연히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곱셈에 대한 얼마를 곱하면 A 자신이 되는가? 1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 A, B, C, D 여기에다 얼마를 곱하면 그대로 A, B, C, D가 되는 것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 이것에 대한 만나 곱셈에 대한 항등 행렬이 뭔가 이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1, 0, 0, 1이라고 하는 얘를 다른 말로 단위 행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단위 행렬. 그래서 2 곱하기 2의 단위 행렬은 4가 되고 1 곱하기 1의 단위 행렬은 당연히 뭐밖에 없어? 1밖에 없겠지. 3 곱하기 3의 단위 행렬은 뭐가 돼? 1, 1, 1, 0, 0, 0, 0, 0, 0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이건 2 곱하기 2의 뭐라고? 곱셈에 대한 항등 행렬을 우리 다른 말로 단위 행렬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단위 행렬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단위 그래서 우리가 2 이렇게 써요. 아니 왜 2가 중요한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왜냐면 항등 행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행렬 2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2는 뭐래도 n승을 해도 2가 돼요. 2에 100승을 하든 1000승을 하든 무조건 이건 2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행렬에서는 A 더하기 B 행렬과 B 더하기 A 행렬은 똑같아요. 뭐가 성립한다는 소리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을 n번 더하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n, a, b, c, d 이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na, nb, nc, nd 각각의 성분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이 말의 뜻은 이 행렬을 n번 더하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계속 더하게 해주면 같은 성목끼리 더하게 하니까 A를 n번 더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걔를 이렇게 쓰는 거라. 당연한 내용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을 왜 배우냐면은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수학을 전공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학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수학은 오로지 뭐냐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수학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성립하는 뭐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이런 뭐 분인가 뭔가 뭐 그룹이다 뭐 이제 수학을 배울 때 이제 그런 어떤 단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만 고등학교 수학은 배운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가 항상 성립한다고? 결합법칙은 모든 게 다 성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함수에도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행렬에도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뭐 지금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됐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다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수학만 배운다고 고3 때까지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런데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행렬과 B 곱하기 A 행렬은 다르거든요.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더 재밌는 것은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뭐 한다? F 서클 G하고 G 서클 F는 다르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합성함수를 말해요. 나는 이거 함수를 배울 때 합성함수를 배우는데요.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 행렬의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바로 합성함수.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뭐 할 때는 우리 뭐 어떤 숫자가 있을 때는 뭐 한다? 뭐 결합, 교환, 뭐 분배가 성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립하지 않는 건 모르지?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그랬냐면 이 말에 의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A 곱하기 B가 수학에서는 0이라고 해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0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0행렬 아니어도 결과가 0행렬이 되는 그런 희한한 놈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이제 안 나와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학교식을 내면 아주 골 때리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2 B 곱하기 2가 0이면 A, B는 2이다. 이게 참인가? 이게 물어봐요. 이게 아니라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얘가 0이 안 되고 얘가 0이 안 돼도 두 개를 곱하기 하면 0이 될 수가 있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이건 지나가는 이야기야. 그럼 항동원을 왜 배울까? 여기 조금 전에 여기에 말했잖아. 항동원을 왜 배우냐? 빼주면 제로가 되게 하는 이것 자체를 이거에 대한 역원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아니, 여기다 얼마나 빼야 0이 나오는가? 이것이 이거에 대한 역원, 역행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에다 얼마를 곱하게 하면 곱셈에 대한 항동원 1이 되는가? 그건 A분의 1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A분의 1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A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역행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숫자는 그렇게 배웠어요. 기호는 그렇게 배웠는데 행렬에서는 이것을 예습하게도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안 배웁니다. 다행인 거죠. 이거 배우면 아주 큰일 납니다. 왜냐? 어려워서 삐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척 걸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안 배워서 다행이다. 뭐 어쩌다 그런 놈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 곱하기 2 행렬과 1 곱하기 2 행렬은 곱하기 할 수가 있어요.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뭐한다? 행이 똑같아야 곱하기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뭐가 돼?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지? A 곱하기 B를 했는데 A가 2 곱하기 1 행렬이고 B가 1 곱하기 2 행렬이면 곱하기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똑같아야 곱하기를 할 수 있고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2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곱하기를 할 때는 아무렇게나 곱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몇 개가 이제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행렬을 이제 뭐 더하면 뭐 N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N석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A의 거듭 제곱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듭 제곱이 되게 하는 이런 놈들이 좀 몇 개가 희한한 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A 제곱을. 그러면 이제 여기에 A 제로 제로 B 곱하기 할 때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항상 해주세요. 뭐 한다고? 이거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A 제곱 이렇게 0 이렇게 0 이렇게 뭐가 돼? B의 제곱 A의 3성을 한번 해볼까요? A 3성 물론 여기에다 또 뭐가 돼? A 제로 B 이걸 곱하기 하라고 했어요. 곱하기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니 항상 이걸 하시라고 이걸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바로 하지만은 처음에 안 될 때는 이거 하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A의 3성 제로 B의 3성 이제 알았다. 이런 꼴이 됐으면 꼴이 이런 꼴이면 뭐가 되면 꼴이 이런 꼴이 돼 있으면 n성을 해주면 A의 n성 제로 B의 n성 이런 꼴이 됩니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라는 행렬이 0, A, B, 0 뭐 이런 꼴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선생님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이런 꼴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걸 연습을 지금 해놔버려야 저기 시험 볼 때 편한 거지 시험 볼 때 혼자 이거 하고 있을 겁니까? 되게 힘들어요. 일단 시간 내에 문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0, A, B, 제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A, B 이렇게 0 이렇게 0 이렇게 여기 A,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해할 수 있잖아. 이게 A 제곱이야. 그럼 이거에 뭘 해주면 또 제곱을 해주면 A 4승을 해주면 뭐가 된다고? 그렇지. AB의 제곱 뭐가 돼? 0 AB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곱 4승 이런 걸 해주면 이 꼴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해가 돼. 물론 3승 홀수승을 하면 여기 홀수승 한번 해볼까요? 뭐 안 해봤으니까 A, B, 뭐 제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A의 3승을 한번 해볼게요. A 3승 이렇게 그러니까 이 꼴 00 뭐 이런 꼴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 A 제곱 B 이렇게 뭐가 돼? A, B의 제곱 0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꼴이 어떤 꼴이 가끔 좀 보이냐면요. A라는 행렬이 뭐 A 제로 혹은 A1 제로 B 뭐 이런 거나 혹은 뭐가 돼? A1 제로 B 뭐 이런 거나
이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규칙을 좀 아니 한번 눈에 익혀보자라는 개념이에요. 눈에 익혀보자. 여기에 1, 여기에 1, 여기에 1. 이건 아마 비슷하게 나온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0p. 그러면 이제 a제곱. 이렇게 여기 a제곱 이렇게 뭐가 돼? a 더하기 b 이렇게 되지. 여기는 뭐가 돼? 0 b.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a 삼성도 한번 해볼까? a 삼성 또 B 제곱 b 제곱이다. 이게 뭐가 돼? a b 제곱 1. 뭐 이제 대충 알아먹었잖아요. 여기는 똑같이 계속 나오는구나. 여기는 뭐가 돼? a 삼성 b의 삼성, 여기는 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여기만 문제예요. 여기만.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이게 1행 2열이잖아요. 1행 앞에 건 행을 결정하고 뒤에 건 열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 어떤 형태가 그럼 이제 n성이면 뭐가 여기가 이제 삼성, 여기가 삼성이니까 맞죠? 삼성이니까 이제 여기 제곱하고 이제 여기 이거하고 이걸 계산 1하고 2를 계산해 주면 이것도 똑같이 2가 되니까 a가 2, 1, 제로, b는 0, 1, 2 이런 식으로 커지는 그런 상태의 형태가 돼요.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가 이제 이게 지금은 되게 이게 무서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봐. A 더하기 B에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걸 봐봐. 삼성. 이거 어떻게 되지? A의 삼성, A 제곱 B, A B의 제곱 얼마? B의 삼성.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해서 이게 3이 돼야 되는 거야. 3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 A의 삼성, A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 한 가지밖에 없지. 이거 뭐 잘 바꾸면 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A 제곱 B는 뭐가 돼? A B 얼마? A B A. 그 다음에 뭐가 돼? B A A. 그러니까 얘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얘가 세 가지, 얘는 한 가지. 이게 원래 이제 다 그런 어떤 의도에서 이게 발생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옛날에 무턱대고 암기를 하는 거지. 막 암기를 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내용이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듭 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 제곱 중에서 되게 재밌는 거듭 제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A라는 행렬이 A, B, C, D라고 되어 있으면 언제나 뭐가 성립하는 줄 아세요?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AB 마이너스 BC의 2는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언제나 성립해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해요. 이 케일리라는 사람과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야 싸우지 말고 어쩌자? 우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그냥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학사의 모든 것은 어디하고 어디에 싸우는지 아세요? 대륙과 섬의 싸움에서 나와요. 섬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영국. 대륙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런 뭐 여기에 맨날 싸워서 뭔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도 영국의 대표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뉴턴. 독일, 프랑스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미국은 우리가 말겠다 머리가 해가지고 막 싸워요. 엄청 싸워요. 그래서 뉴턴하고 라이프니츠인가? 아무튼 이 두 개를 같이 인정을 해요. 그래 라이프니츠식이 있고 뉴턴식이 있어요. 미국도. 그것처럼 싸우지 말고 우리 뭐 하자? 같이 그냥 뭐 사람 이름 올리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너가 생각을 해봐. 테슬라. 우리 자동차 중에 테슬라가 있잖아. 근데 이 테슬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지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이 사람은 교류, 그러니까 인류의 이 전기가 들어온 게 한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조선 마지막 때 들어와, 뭐 고종인가 언제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와요. 1800년, 1880년, 90년 때 들어오거든요. 그때 유명한 사람은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류 전기를 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누구죠? 저 전기 발견했다는 사람 누구지? 에? 미국의 그 유명한 발명가 있잖아. 어? 그렇지, 에디슨. 어떻게 에디슨이 생각하냐? 에디슨은 직류를 발명을 해요. 그래서 교류가 난다, 직류가 난다,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은 이 교류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테슬라라는 사람은 이 교류 전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전 세계한테 무상으로 다 풀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도 우리 테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뭐 이제 이 세상을 알면은요, 되게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좋고 어디 가서 떠들기도 재밌고 막 그렇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니? 거듭 제곱을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 A의 판성, A의 오성 이런 것들을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알겠지? 차수 계속 낮춰주는 거예요. A 제곱이 몇 A 더하기 2. 그러니까 4승을 해주면 또 이거는 제곱을 해주면 되고 그 제곱을 또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뭐 할 수 있어? 차수를 낮춰줄 수 있다.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는 뭐 다 선생님한테 이제 내용은 다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 하면 되냐? 문제를 풀면 돼요. 문제를.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6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66번. 뭐 한번 해보세요. 뭔 소리인지. 이것은 과거에 수능시험인가 어디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모평이 나왔군요. 고3 모평이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 개설인지.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먼저 좀 찍어줄까요? 66번. 내가 한번 좀 찍어서 한번 이야기를, 왜냐하면 문제를 어떤 걸 풀어야 될지 본인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행렬을 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먹었긴 한데 97번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옛날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 115번부터 저기 뒤쪽까지 119번까지 쭉 뭐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문제들, 이 문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122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유형 5번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유형 5번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게 반드시 한 문제를 냅니다. 이건 안 낼 수가 없어. 이거 안 내면 학교 선생님이 빠가라는 소리인데 말이 돼?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명색이 시험을 보고 학교 선생님을 하는 사람들인데 뭘가 빠갈 일은 없을 거면 분명히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꼭 유형 5번을 풀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1번. 이게 131번은 잠깐 좀 봐보세요. 지금 131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너무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해서.
자, 저를 좀 봐보세요.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수학에서는 BA의 제곱이 B의 제곱 A 제곱일까? 물어봤어 지금 선생님. 아니 이렇게 될 리가 없다니까. BA의 제곱이라는 말은 BA를 두 번 곱하기 하라는 소리니까 BA라는 소리고 여기는 BA라는 소리야.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만약에 이 BA를 곱하기 해서 혹시라도 2가 되면 얘도 2고 얘도 2니까 그럴 대로 성립하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B의 사승, A의 사승은 B를 뭐 4번 곱하고 A를 8번 곱하고 이거 8번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얼마 물론 이제 2의 8승, 1의 8승 그 다음에 이 1은 아까 우리 해봤듯이 뭐 2의 7승, 2의 6승, 2의 5 뭐 이런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야. 아까 우리 해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우리가 계산을 하고 B를 4번을 곱하기 해서 2개를 곱하기 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닐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일 건데 BBBB AA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될 건데 이 뜻이란 말이야. 이 뜻은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이걸 안 해보고 그냥 풀어를 쓰면 이 새끼는 되게 나쁜 놈이야. 그럼 수능에 그런 문제를 냈겠냐 이 말이야. 상식적으로 이해돼? 네. 그럼 BA를 먼저 한번 해봐. BA를 해봐. 뭐가 나오냐? 봐봐. 단위행렬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앞에 2분의 1 실수배하면 아니죠. 그 2분의 1을 곱하기 해서 그렇게 됐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봐봐. 이것이 뭐라고? 마이너스 2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없어졌어.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또 곱하기 하면 또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뭐가 돼? 2가 되지. 2.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 다음에 또 3개 하면 또 마이너스 2가 되고 4개 하면 뭐가 되겠어? 2가 되잖아. 2.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 A 4승이 답이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답은. 이해돼? 네. 그럼 A 4승은 바로 우리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 A 4승은 2의 4승, 제로, 1의 4승, 여기는 2의 3승, 2의 제곱, 2, 1이었을 거 아니니? 뻔한 번째. 그러니까 1, 2, 4, 8, 1, 2, 4, 8, 그러면 15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15, 여기 16, 여기도 16, 답은 32가 되겠지. 이해됐어? 저게 사라지는 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라니까? A 곱하기 2는 뭐가 되지? A라니까? 2는 단행렬이라니까. 자기 자신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번째로 또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2. 네 번째 곱하면 2. 그러니까 2는 계산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A의 4승만이 답이 됩니다. 아니 이런 문제는 학교 아니 이게 뭐 모의고사에 당연히 나왔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하겠냐 이 말의 뜻이야 선생님 이야기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좀 이 문제를 풀어보라 할 거예요. 자, 뭐 이해했으니까 139번 한번 해보십시오. 139번. 왜 이렇게 많아? 왜요? 139번 푸동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이것을 만족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A, B다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 마이너스 1, B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이것이 뭐 된다고?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놓고 문제 풀면 A 값이 나올걸? 빨리 A 값을 빼고. A가 얼마 나와요? 1. B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요? 1. 이렇게 나오면은
자, A라는 행렬은 뭐가 되냐? B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1. A라는 행렬은 뭐가 되냐? 뭐가 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행렬이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1승, 2승, 3, 4승 이제 뭐 이런 거를 해보라, 뭐 A 제곱을 해보라, 뭐 이런 어떤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이거의 값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고?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지?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A 제로가 돼. 그 다음에 플러스 AB 마이너스 BC 그러니까 A 제곱은 제로가 되겠네. 그러니까 짝수는 다 제로가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홀수는 A 제곱에다 또 A 제곱이 지금 제로야. 제로에다 또 A로 곱하기 해도 뭐야 이거? A의 3수. 이거 미치겠네. A 제곱 제로 나오는 거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야, 이거 뭐 잘 모르겠으니까 볼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제곱 뭐가 돼? 0 0 0 맞지? 0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A 제곱이 0000이야. 여기다 또 A를 곱하기 뭐 어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아무래도 이건 다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이 A만 답이 되는 거죠. PQRS.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건 다 제로가 돼. A 제곱, A 3승 이건 다 제로가 될 것이고 A만 남는다 이 말 뜻이야. 그래서 PQRS를 다 더하니까 P의 제곱, Q의 제곱, R의 제곱, S의 제곱을 제곱을 해서 더하았으니까 정답은 4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아니 이거 머릿속에 생각해봐.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빨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 나오면 틀리지 말아야지. 이거 다 너의 이제 악마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배우지 않았어? 어떤 행렬에다 0 행렬을 곱하면 그 결과는 0이 나오는구나.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으로 좀 가볼 건데요. 유형 8번은 그러네. 148번으로 문제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힘들어도 뭐 어떻게 해요? 가로놓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는 가로놓기 시험이 꼭 나왔는데 요즘 가로놓기 시험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가로놓기가 좀 이제 좀 빠져가는 추세이긴 한데 이거 학교 선생님 중에 좋아하는 이런 문제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기 한 5분 쉬다가 올 테니까요. 그 148번 문제하고 66번 문제를 좀 풀어놓으십시오. 저는 5분 후에 들어오고 일단 유튜브는 잠시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